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최근 논란이 폭증하고 있는 북경 동계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신건강상 일부러 TV 중계는 안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살았었고 중국 사람들과 많이 접하고 비즈니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태가 일어나리라 예상했었습니다. 뜬금없이 개막식부터 한복 입고 떡매질하면서 동북 공정을 전 세계 생중계하며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1억 명의 하루 식수로 엄청난 전력으로 만든 인공눈 때문에 알파인 스키에서 부상이 속출하고 있고 독일, 노르웨이, 일본, 오스트리아 스키점프 선수들이 중국에 의해 대거 실격하고 한국의 박장혁 선수는 쇼트트랙에서의 부상으로 열암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쇼트트랙은 중국의 난장판급 판왕이었습니다. 황대헌 선수의 무릎을 밀고 헝가리 선수를 뒤에서 잡아채고 캐나다 선수에게 코너 블록을 던져 넘어뜨리고 완전 도급판이었죠. 앞으로 분명히 더 심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은 양반이었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비하면 상식은 있는 편이죠. 북경 동계올림픽 때문에 2018년 평창올림픽이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중국인들 특유의 촌놈 근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중국인 이유는 나라는 땅이 넓어 대국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소인이라 분명히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가봤던 90년대 후반의 중국은 한국의 70년대를 보는 듯 했었습니다. 꾀죄죄한 옷차림에 후줄근한 머리는 안 감아서 기름이 줄줄 흐르는 사람들이 석탄가루가 내려앉은 거리를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이 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럽다는 인상이었죠. 무협지와 수호지, 삼국지에서 봐왔던 대국의 풍모를 기대했던 운영자의 기대를 처참하게 깨버리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보였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이 생활화되어 있고 사소한 걸로 목에 핏대 세워가며 싸우고 속이고 사기치고 악다구니치는 정말 규칙 없는 정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대만 해외 영업일을 하면서 중국 구석구석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졸 이상의 학력의 전자제품,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근무하던 고객 구매 담당자들은 술이 몇 잔 거나하게 돌면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땅도 넓고 사람도 많다. 우린 못 만드는 것이 없다. 싸게 만들어서 하려고 보니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나오지만 제대로 만들면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제품은 발끝에도 못 따라올 것이다. 한반도와 일본도 중국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면 저는 접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경제 성장 속도도 빠르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며 밤을 지새곤 했습니다. 당시엔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잠재웠어야 했으니까요. 중국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2010년도의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지투로 미국을 따라가면서 그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국민은 대부분 빈민인데 국가는 돈이 많아지고 경제력과 군사력도 커졌죠.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뿌듯할 겁니다. 남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알아주길 바라겠죠? 그런데 옆에 조그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드는 드라마, 음악, 영화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 등 뛰어난 품질과 기술, 제품을 인정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속국이었던 작은 나라 것이 뭐가 좋다고 난리지? 우리 중국의 위대함을 왜 몰라주는 거지? 그렇다면 한국을 까자. 걔네들은 도둑들이다. 다 훔쳐간다. 원래 다 우리 것이었다.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대놓고 윷놀이, 한복, 강강수 원래 모두 중국 것이라고 전 세계에 중계하자. 누가 대들겠어?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국가인데. 자, 요즘 여러분들은 중국이 동계올림픽, 김치, 한복 등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열받게 하고 있어서 답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적인 촌놈들이 촌놈 근성을 내세우는 거라고. 우리 중국은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뭐든지 만들고 경제 발전도 빠른데 왜 무시하냐? 왜 싫어하냐? 소국들이 대국을 무시하냐? 왜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는 좋아하지? 이해가 안 된다. 날 좋아해달라고, 날 존경해달라고 떼쓰는 중입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 검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금은밤 같은 어둠에서 실력을 기르자 라는 도광양해를 등소평은 외교 전략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대지 말고 조용히 실력을 기르라는 말이었죠?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격렬하게 나대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으로 사면임을 달성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건 뭐 진작에 예상했습니다. 개막식부터 시진핑이 1분 이상 출연하고 그랬죠. 내부적으로 자긍심, 자부심을 만들려는 의도겠죠. 아돌프 히틀러가 철저하게 기획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떠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반중 정서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내고 있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20년 전인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오노 사건 기억나시나요? 벌써 20년 전이네요. 1500m 결승에서 김동성은 압도적인 기량을 자랑하며 1위로 결승전을 통과하여 태극기를 들고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노는 결승선에 2위로 통과하면서 김동성이 반칙으로 본인을 막았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심판에게 어필을 했었죠. 심판인 제임스 휴이시가 진로방해를 이유로 김동성의 금메달을 빼앗아 오노에게 주었습니다. 그해 6월 2002 한일 월드컵 미국전에서 안정환과 이천수가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었죠. 며칠 뒤 미군 장갑차에 소녀 2명이 압사당하는 사고까지 나면서 어마무시한 반미 감정이 들불처럼 일어났었습니다. 김치와 한몫을 들고 나와서 동북공정하고 유명한 제품이나 TV 프로그램 무단으로 카피하고 코로나19 유행시켜 3년이나 제대로 생활 못하게 하고 수시로 서해에 꽃게잡이 한다고 난리치고 미세먼지도 날려주시니 반중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네요. 북한의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용하기 싫지만 중국의 병법서 36개에 나오는 계책 중 한 가지인 원교근공, 먼 나라와는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베트, 위구르, 대만, 다음은 분명히 한반도입니다. 친했던 중국인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 뼘의 땅이라도 확보하면 영원히 죽어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이 다 찢어지고 분열이 되어 중국이 아니게 되면 양보하겠네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영상 끝에 중국 분열 시나리오 영상과 제한중국인 기념지인 855 영상을 링크해드리니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진 작가의 소설 베프콘 한중전쟁 추천드립니다. 속이 좀 시원해지실 겁니다. 중국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북경 동계올림픽 중계는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국인들 지금은 뿌듯하고 애국심이 뿜뿜 샘솟겠죠. 경제부터 안보까지 차근차근 서서히 무너지며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 우린 팝콘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튼튼한 국방력은 필수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겠죠.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